6화는 김대식과 한무철의 갈등이 절정에 이르고 이들과 얽힌 인물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회차입니다. 김대식은 대운 상인회와 함께 한무철의 월세 인상에 맞서 싸우기 위한 법적 소송을 시작하고 그를 물리치기 위해 주민 서명 운동을 벌입니다. 김대식은 자신이 치킨집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려 하지만 한무철은 이를 예상하고 고액 변호사를 고용해 김대식의 소송을 무력화시키려 합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사업을 넘어서 두 사람 간의 깊은 감정적 대립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먼저 지난 회차 줄거리를 간략히 살펴보고 다음 회차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1983년 천하고등학교에서의 오정을 맹세한 한무철, 손창민, 김대식, 선우재덕, 최규태, 박상면의 시절로 돌아갑니다. 당시 세 친구는 각자의 개성과 성격을 가진 인물들이었지만 천하 삼총사로 불리며 모든 것을 함께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김대식은 리더로서 카리스마를 발휘하며 한무철은 다소 소심하고 따뜻한 성격, 최규태는 유쾌한 분위기 메이커로 그려집니다. 이 장면은 세 친구의 순수했던 시절을 보여주며 현재의 갈등과 대비되는 감정적 토대를 쌓습니다. 하지만 2025년 시간이 흐르며 세 친구의 상황은 급격히 달라집니다. 한무철은 대운빌딩의 건물주로 성장해 이제는 K스크루지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돈에 집착하는 인물로 변했습니다. 그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 냉정하고 계산적인 태도를 보이며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끝없는 욕망을 품고 있습니다. 김대식은 대운빌딩 1층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업이 어려워지고 세입자로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규태는 1등 부동산 사장으로서 한무철의 VIP 고객이지만 그와의 관계에서 점점 더 소가리를 겪고 있습니다. 1화의 핵심 갈등은 한무철이 김대식의 치킨집 바로 옆에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입점시키는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김대식은 한무철과의 40년 우정에 큰 충격을 받으며 우정이 돈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한무철은 이를 사업이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김대식에게 월세 인상을 강요하고 그가 내지 않으면 나가라고 압박합니다. 김대식은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고 두 사람의 40년 우정에 큰 금이 가게 됩니다. 이 갈등은 이후 회차들에서 계속해서 심화될 것입니다. 2화에서는 김대식이 한무철의 월세 인상 요구에 맞서기로 결심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김대식은 자신이 운영하는 치킨집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지만 한무철은 여전히 냉정하고 이기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한무철은 사업은 사업이라며 김대식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월세 인상을 강요합니다. 이에 김대식은 상인회를 조직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치킨집을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을 결심합니다. 이 장면에서 김대식의 결단력과 한무철에 대한 배신감이 강조됩니다. 김대식의 아내 이혜숙은 남편의 결심을 지지하며 과거 이미자와의 라이벌 관계가 재발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혜숙은 이미자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남편을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고 다짐합니다. 한편 최규태는 김대식과 한무철 사이에서 갈등하며 중재를 시도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됩니다. 최규태는 한무철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아들의 대학 학비와 심장수술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김대식은 치킨집의 존속을 위해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이 과정에서 상인회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최규태는 김대식과의 갈등을 해결하려 애쓰지만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또한 김대식의 장남 김석진은 팜투마켓이라는 농산물 유통사업을 시작하려 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김대식은 치킨집을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을 결심하면서 세 친구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을 예고합니다. 3화는 김대식이 대운 상인회와 함께 프랜차이즈 치킨집에 맞서 싸우기 위해 본격적으로 주민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장면으로 전개됩니다. 김대식은 지역 주민들에게 호소하며 우리는 모두 함께 싸워야 한다고 외칩니다. 상인회는 김대식의 결단을 지지하며 프랜차이즈 치킨집의 입점을 막기 위해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김대식은 자신의 가게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리고 상인회와 협력하여 프랜차이즈 치킨집의 입점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한무철은 김대식의 법적 대응을 예상하며 더욱 강경하게 대응합니다. 그는 세입자들에게 따라하면 다 쫓겨난다라며 협박하며 김대식의 움직임을 제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한무철의 탐욕은 점차 그의 인생을 위태롭게 만듭니다. 장 대표와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는 한무철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지만
그와 함께 오고 있는 위험도 커집니다. 계약서에서 이상한 조항들이 발견되며 한무철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미자는 남편의 무모한 사업 추진에 대해 걱정하며 이러다 다 잃을 거야 라고 경고하지만 한무철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돈만을 추구합니다. 최규태는 김대식과 한무철 사이에서 갈등하며 친구들의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지만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최규태는 아들의 수술비 문제와 친구들 간의 갈등으로 큰 심적 부담을 느끼며 계속해서 갈등의 중심에서 떠나지 못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사화에서는 김대식이 대운치킨 메뉴를 개발하며 반격을 시작하고 한무철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보내며 강경 대응합니다. 김대식은 치킨집의 매출 회복을 위해 지역 주민들과 힘을 합쳐 싸우기 시작합니다. 한무철은 자신의 사업을 지키기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며 김대식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최규태는 김대식에게 한무철의 변호사 고용 소식을 전하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를 시도하지만 김대식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최규태는 아들의 수술비 문제와 갈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아들의 건강을 걱정하면서도 친구들 사이에서 갈등이 해결되지 않자 점점 더 괴로워합니다. 김대식은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찾고 대운 상인회와 함께 법적 소송을 준비합니다. 한무철은 장 대표와의 부동산 개발 계약에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계약서에 모호한 조항들이 드러나며 한무철은 자신이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미자는 남편의 탐욕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며 한무철과의 갈등이 점점 심화됩니다. 가족과의 갈등, 사업의 위기, 법적 대응이 서로 얽히며 한무철과 김대식의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됩니다. 5화에서는 김대식이 법적 소송을 준비하며 대운 상인회와 함께 주민 서명 운동을 본격화합니다. 김대식은 자신의 가게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을 결심하며 우리의 생계를 지켜달라는 호소로 주민들의 지지를 얻습니다. 한무철은 김대식의 법적 대응 소식을 듣고 불안감을 느끼며 고액 변호사를 고용하여 소송을 무력화하려 합니다. 그러나 한무철의 탐욕은 점차 그를 궁지로 몰고 갑니다. 장 대표는 한무철에게 대운빌딩을 담보로 한 대출 계약을 서둘러 체결하자며 압박합니다. 계약서에서 모호한 조항들이 발견되며 한무철은 점차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이미자는 남편의 무모한 선택에 대해 걱정하며 이러다 다 잃을 거야 라고 경고하지만 한무철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돈을 추구합니다. 최규태는 김대식과 한무철 사이에서 갈등을 겪으며 가족과의 위기도 동시에 맞이합니다. 그는 아들의 수술비 문제와 친구들 간의 갈등으로 큰 심적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김석진과 한서우는 로맨스를 발전시키고 그들의 관계는 점차 깊어집니다. 김대식은 법적 싸움을 준비하며 한무철과의 대립을 더욱 강력히 이어갑니다. 김대식은 변호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해지를 막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대운 상인회와 함께 싸울 결심을 다집니다. 한무철과 김대식의 갈등은 점점 더 격화되며 각 인물들의 선택과 미래에 대한 중요한 결단이 필요해진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럼 6화의 예상 줄거리를 알아보겠습니다. 6화는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며 각 인물들이 중요한 선택을 내리는 시점에 다다릅니다. 김대식은 대운 상인회와 함께 한무철의 월세 인상에 맞서 싸우기 위한 법적 소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그를 물리치기 위해 주민 서명 운동을 벌입니다. 김대식은 자신이 치킨집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려 하지만 한무철은 이를 예상하고 고액 변호사를 고용해 김대식의 소송을 무력화시키려 합니다. 내 빌딩에서 감히 나를 고소해라며 김대식에게 경고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입니다. 한무철은 김대식의 반격을 억누르기 위해 점차 더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그로 인해 두 사람 간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집니다. 친정 아버지인 대식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대식의 장녀인 미지는 남편 광식에게 대출을 알아봐달라고 요청하지만 광식은 배가 아프다는 이유로 거절합니다. 미지는 가정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미지는 점점 더 고군분투하며 상황을 해결하려 하지만 광식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그녀에게 더욱 큰 스트레스를 안겨줍니다. 대식의 장남인 석진은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며 자신이 친구 태형의 부친으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아 쇼핑몰 사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석진은 부모에게 자신의 사업 계획을 자랑스럽게 알리며 이를 통해 가족에게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대식과 해숙은 항상 부모의 도움 없이 독립적인 아들이 자랑스럽기만 하며 석진이 고군분투하며 사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석진이 시작한 사업이 쉽지 않은 만큼 그가 직면하게 될 수많은 어려움을 걱정스러워합니다. 서우는 골목길에서 갑자기 석진과 마주치게 되며 이 순간 그녀는 엄청 놀랍니다. 서우는 석진의 첫 만남에서도 많이 놀라는 상황이 있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석진이 그녀의 눈앞에 나타나면서 서우는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그와의 관계에서 어떤 갈등이 더 생길지에 대한 불안감이 솟구칩니다. 서우는 자기 방으로 들어와서도 속상함을 느끼며 석진을 욕하게 됩니다. 현재 서우는 석진의 친구 태형을 좋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석진과 어떤 관계로 발전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한무철과 미자는 여전히 갈등을 겪고 있으며 거실에서의 대화에서는 한무철의 물질적인 태도가 드러납니다. 미자는 월세. 그렇게 받으면 뭐해? 난 구경도 못하는데라고 불만을 토로하지만 한무철은 국물도 없으니까 꿈깨라며 냉정하게 답합니다. 이 대화에서 한무철의 태도는 미자가 느끼는 불만을 키우고 있으며 물질적인 성공을 중시하는 그의 가치관이 미자에게 큰 불만을 안겨줍니다. 태하는 자신의 방에서 혼자 다짐을 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할 순 없지. 한번 해보는 거야 라고 다짐하는데요. 과연 무엇을 해보자는 걸까요? 일확천금을 꿈꾸는 태하여서 더욱 걱정스럽습니다. 부뚜막이라는 식당에 아진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투자 실패로 큰돈을 잃은 태하는 아진이 일하는 부뚜막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아진은 평소처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으나 태하와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진은 태하의 코인 채굴기를 실수로 망가뜨리고 난감해합니다. 태하는 이를 놓고 1,000만 원을 변상하라며 강하게 요구하고 아진은 당황하며 자신이 변상할 돈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난처해합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직장 내에서의 마주침을 넘어서 점점 더 복잡한 감정선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암시하며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얽히게 될 것입니다. 해숙은 대식이 사둔 복권을 들고 추천 방송을 시청하며 1등 당첨이 될 것 같다는 희망을 품고 기대감을 느낍니다. 이 장면은 대식의 복권이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해숙의 마음에 어떤 기대감을 불러일으킬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복권 당첨 결과가 예상 외로 커지며 가족들에게 희망과 갈등을 동시에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6화 이후의 줄거리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6화부터 10화까지는 이 갈등들이 더욱 심화되며 새로운 관계와 갈등들이 태동하게 될 것입니다. 6화부터 시작된 김대식의 법적 소송과 주민 서명 운동은 점차 격화됩니다. 대식은 월세 인상에 맞서 싸우겠다는 결심을 굳히며 주민들을 결집시키고 상인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더욱 노력합니다. 하지만 한무철은 김대식의 반격을 예상하고 고액 변호사를 고용해 모든 법적 대응을 무력화하려 합니다. 한무철은 그를 압박하기 위해 치킨집 주변의 다른 경쟁 치킨집을 입점시키며 대식의 사업을 더욱 압박합니다. 대식은 반격을 위해 치킨집의 메뉴를 새롭게 개발하고 이를 통해 매출을 회복시키려 합니다. 이 싸움은 법정 싸움에서 개인적인 감정 싸움으로 확대되며 결국 두 사람은 승패를 떠나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한편 한무철은 대운빌딩을 관리하며 자신의 사업을 넓히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그가 맡고 있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장 대표와의 계약에서 모호한 조항들이 발견되며 한무철은 자신의 투자에 대한 확신을 잃고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미자와의 갈등이 점차 격화되면서 한무철은 사업적인 선택을 잘못한 것 아닌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는 이 사업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장 대표와의 거래에서 큰 사기를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한무철의 탐욕과 이기적인 성격이 결국 그를 어떻게 뒤흔들지 중요한 갈림길로 다가옵니다. 석진과 서우는 첫 만남에서부터 불편한 감정을 가지게 되지만 6화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발전합니다. 석진은 자신의 사업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며 서우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에서 조금씩 변화를 겪기 시작합니다. 석진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 서우는 그의 결단력과 노력에 공감하며 두 사람은 점차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관계로 발전합니다. 서우는 석진과의 갈등 속에서도 그가 겪는 고통을 함께 나누며 그와의 관계에서 발전 가능성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석진은 서호와의 관계가 발전할수록 서호가 다른 남자인 태영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갈등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관계가 발전할지 아니면 갈등 속에서 멀어질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아진과 태하의 관계는 점차 복잡해지고 얽히게 됩니다. 아진은 부뚜막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을 꾸려가고 있는데 태하와의 첫 만남 이후 두 사람은 예상치 못한 사건을 겪으며 관계가 발전합니다. 태하는 아진에게 1,000만 원을 변상하라며 강하게 요구하지만 아진은 자신에게 그만한 돈이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며 난감해합니다. 그 후 태하가 다시 아진에게 다가가면서 두 사람 사이의 감정선은 점차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합니다. 태하의 상처와 아진의 부담이 서로 얽히며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직장 내에서의 마주침을 넘어 감정적 복잡성을 더해갑니다. 아진은 태하의 태도에 점차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고 태하는 아진과의 관계에서 진지한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주인공 아빠들인 김대식과 한무철, 그리고 최규태의 갈등은 6화부터 더 격화됩니다. 최규태는 두 친구 사이의 갈등 속에서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한편 김대식은 최규태와의 관계를 회복하려 하지만 최규태는 아들의 수술비 문제로 큰 고민에 빠집니다. 최규태는 김대식과 한무철 사이에서 중재하려 하지만 점차 두 사람의 갈등이 더 심화되면서 그는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한무철의 탐욕과 김대식의 배신감은 두 사람의 관계를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갈등으로 만들고 최규태는 자신만의 길을 가기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 친구는 각자의 선택을 하게 되고 각자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다가옵니다. 6화는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고 또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가는 회차가 될 것 같습니다. 김대식과 한무철의 갈등은 법적 소송과 주민 서명 운동을 통해 본격적으로 격화되고 석진과 서우는 좋은 감정은 아니지만 서로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드라마 초반이므로 가족마다의 특징, 등장인물의 성격, 인물 간의 관계를 알아가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